전주 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당선돼 21대 국회에 처음으로 진보당이 입성했습니다. 울산 교육감 선거에선 고 노욱희 전 교육감의 남편 천창수 후보가, 창녕군수 보궐선거에선 국민의힘 출신인 무소속 성낙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어제 치러진 전주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강 당선인은 39.1%의 득표율을 기록해 32.1%의 득표율을 얻은 무소속 임정엽 후보를 제치고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승리를 확정짓자 강 당선인은 전주 시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자축했습니다. 전주 시민들이 윤석열 정부 심판하라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신 선거라고 생각하고, 이번 승리로 진보당은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의석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번 전주 선거 투표율은 26.8%로 3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텃밭이지만 이상직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되며 민주당이 공천하지 않은 것이 저조한 투표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 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성향의 천창수 후보가 득표율 61.9%로 38%를 기록한 보수 성향 김주홍 후보를 크게 앞서며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번 울산 교육감 선거는 지난 5년간 울산 교육 정책을 이끌어온 노욱희 전 교육감이 지난해 12월 갑자기 별세하며 치러졌는데, 천 당선인은 노 전 교육감의 남편입니다. 시민들이 후보 시절 아내의 교육 철학을 이어가겠다고 공약한 천 당선인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 외에 창녕군수 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전 경남도 의원 출신 무소속 성낙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어제 오전 경기도 성남시 정자교 붕괴로 한 명이 숨진 데 이어 900m 떨어진 불정교에서도 보행로가 주저앉아 양방향이 전면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보행로가 기울어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순회교에서도 추가 통제가 이뤄졌습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성남시는 정자교 붕괴 이후 탄천 인근 24개 다리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정자교와 900m 떨어진 불정교에서 보행로가 주저앉는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불정교는 어제 오전 사고가 난 정자교와 준공 시기가 1993년으로 같고 길이도 110m로 비슷합니다. 정자교와 1.7km 떨어진 순회교에서도 보행로 일부가 기울어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불정교와 순회교에 대한 통제에 들어간 성남시는 탄천 산책로에 대한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부터 현장 감식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어제 오전 9시 40분쯤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정자교가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자역 방향으로 걷고 있던 시민 2명이 아래로 추락했는데 앞서가던 40대 여성은 목숨을 잃었고 20대 남성은 허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수사 전담팀을 편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공 과정과 안전관리 전반을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다리 내부에서 부식이 진행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자교는 재작년에 진행된 정밀 안전점검에서 C등급을 받아 작년에 바닥판과 단면 보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정기점검에서는 양호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남시는 전체 211개 교량에 대한 전면적인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원인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을 검증 중인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일본 당국의 방류 감시 체계는 신뢰할 만하지만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IAEA는 현지 시간 5일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오염수의 처리 과정을 검증하기 위해 작성된 4차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도쿄전력 등 일본 당국이 해양수 방류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검증하는 데 많은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보고서에서 IAEA는 도쿄전력의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방사선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염수 방류에 따른 영향을 다루는 방사선 환경 경영 영향 평가와 관련된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일본 측의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도쿄전력은 방류 후 방사성 물질의 영향을 따져보는 계획 중 해안 3km 근해에서 잡힌 물고기 섭취량의 영향을 제외했는데 관련해 더 타당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환경 영향 시뮬레이션 영역의 경계에 있는 해수에서 요오드, 탄소 등 잔류 핵종의 농도 추정치 등도 요구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IAEA 전문가들이 작년 11월 일본을 찾아 오염수 처리 및 방류 과정을 조사한 내용에 한정된 것으로 추가로 현장을 조사한 내용이나 현지에서 채취한 해양수 샘플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은 5차와 6차 보고서로 나올 계획입니다. IAEA는 일본이 올해 안에 방류를 시작하기 전까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대치동 학원가 등에서 필로폰이 섞인 음료를 나눠준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시음 행사를 가장해 집중력에 좋다며 학생들에게 권했고 이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부모를 협박까지 했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골목길. 여성 2명이 차에서 내립니다. 양손 가득 짐을 들고 걸어옵니다. 인근 학원가로 진입한 2사람. 가방까지 팔에 걸친 채로 2손에 상자를 들고 있습니다. 이들이 잔뜩 들고 다닌 건 한 음료 제품. 메가 ADHD라는 상표명이 붙은 이 병에는 기억력 상승, 집중력 강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병 하단에는 누구나 알만한 제약사의 이름까지 써 있습니다. 이들은 거리를 다니며 중고생들에게 두뇌 활동에 좋은 음료수라며 시음 행사 중이니 마셔보라 권했습니다. 저 월요일날 봤어요. 횡단보도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 치시면서 이거 먹어보려고 그냥 좀 뻘쭘해서 그냥 안 된다고 하고 그냥 빨리 오긴 했는데.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별 의심 없이 이 음료를 받아 마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음료를 권하며 설문조사를 핑계로 부모들의 연락처를 받아낸 일당이 다음 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협박 전화였습니다. 그러면서 신고를 막으려면 현금을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협박을 받은 부모들의 경찰 신고가 지금까지만 6건입니다. 실제 학생들에게 마약 간이 검사를 해봤더니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어지러움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시음 행사를 빙자해 이른바 마약 음료를 나눠준 걸로 확인된 용의자는 모두 4명. 경찰은 동대문구에서 40대 여성 용의자를 체포했고 또 다른 20대 남성 용의자는 자수했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강남 납치 살인 사건으로 구속된 피해자 3명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30살 연지호, 35살 황대한, 35살 이경우입니다. 경찰은 이들의 배후로 의심받아온 가상화폐 업체 관계자 황모 씨의 남편을 추가 공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경찰 신상공개위원회가 구속된 피의자 3명의 이름과 얼굴, 나이를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이 중대하고 증거가 충분히 나왔다며 범죄 예방의 효과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지호와 황대한은 납치와 살인에 직접 가담한 혐의, 이경우는 이들에게 범행 도구를 제공하고 살인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는 이들의 배후를 규명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쇼핑몰에서 가상화폐 업체 피코인의 관계자 유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일당의 배후로 지목된 유 씨를 검거하기 위해 예정됐던 참고인 조사까지 미룬 걸로 알려졌습니다. 유 씨는 피코인에서 판매를 담당했던 황모 씨의 남편입니다. 체포 현장에는 부인 황 씨도 함께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투자 피해자들은 이들 부부가 코인의 시세를 조종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세 조종을 둘러싸고 한때 동업관계였던 피해자 최모 씨와 황 씨 부부 사이가 틀어진 걸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7일 황 씨와 피해자가 나눈 통화 녹취록. 둘이 판매와 홍보를 맡았던 코인의 시세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자 피해자 최 씨는 이거 코인 차트가 왜 이러냐고 물었고 황 씨는 아직까지 손을 안 댄 거라며 2시부터는 시작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황 씨가 시세 조종 계획을 피해자에게 암시한 걸로 보입니다. 황 씨는 이런 과정을 거쳐 얻은 수익을 본인 소유의 코인 지갑으로 빼돌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숨진 최 씨는 체포된 유 씨에게 이번 일은 공동의 프로젝트라며 부인 황 씨가 혼자서 쥐락펴락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황 씨의 시세 조종이 기가 막힌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재단 쪽으로 약속한 금액을 이제 입금해야 되는 그런 날짜들이 있는데 이제 입금도 안 하고 연락도 안 되고. 경찰은 이때부터 피해자와 황 씨 부부의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됐고 7개월 뒤 황 씨가 호텔에서 감금과 폭행을 당했다며 피해자 최 씨를 고소하는 등 갈등이 극에 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